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강조 구문은요, 뭐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것도 물론이고 특히 이제 밑에 나오는 가주어 진주어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중학교 내신에서 중요한 것도 물론이고 고등학교 특히 이제 독해 지문에서 이 강조 구문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작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이 되는, 강조를 했다라는 건 뭔가 작가가 얘기를 세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독해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에서 얘를 만났을 때 강조 구문인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를 잘 구별해서 이거 작가가 강조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수능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문법 시험뿐만 아니라 독해 지문에서도 잘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일단 내용을 읽어볼게요. 주어, 목적어, 부사 등의 문장의 일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자, 간단하게 말하면 얘는요 다 강조합니다. 다 강조해요. 다 강조해요. 자, 단 동사 제외, 동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상당히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하는 게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일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며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라고 강조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it is 혹은 시제가 가까우면 it was와 that 사이에 쓰시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냥 that 뒤로 쭉 이어 붙여주시면 돼요. 원래 어순대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자,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주어, 원래 주어 자리 있으면 후로 바꿔 쓰셔도 되고, 다음 목적어 자리 있으면 훔으로 바꿔 쓰셔도 되는데, 뭐 사람이면 그러니까 목적어인 경우에는 훔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니까 후나 훔이 가능한데 주어인 경우에는 훔을 쓰면 안 되겠죠. 훔을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물인 경우는 which, 장소일 때는 where, 시간일 때는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한글로 이렇게 쭉 읽는 것보다 영어 예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원본 문장을 볼게요. 지훈이라는 애가 만났는데 사라를 만났어요. 자, 어디에서 만났냐? 공원에서 만났어요. 자, 얘는 지워도 상관없는 수식어인데 그 의미가 장소가 나와 있고, 언제 만났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만났대요.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인 부사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전체 문장의 주어인 지훈을 강조해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it is인지 it was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시제를 판단해 보세요. 자, 여기에 시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과거로 되어 있죠.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it is가 아니라 was 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인 주어인 지훈을 여기다 강조로 그대로 써줘요. 그 다음 that을 씁니다. that을 써요. that을 씁니다. 그 다음 방금 말한 것처럼 지훈은 주어이자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어인데 목적어인 거 마냥 여기다 whom을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알겠나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훈이 강조되고 남은 met Sarah in the park this morning 이 남아있게 되죠. 그거를 that 뒤로 쭉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냐? 주어인 지훈이 강조가 되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만난, 자, 사라를 만난 것은 다름 아니라 지훈이야 라고 지훈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자, 이번에는 목적어인 사라를 강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시제를 잘 판단하여서 it is가 아니라 it was를 썼습니다. 그 다음 목적어인 사라를 땡겨오죠. 그 다음 that을 써요.
자, 근데 강조된 목적어는 주격의 후도 되고 목적격의 whom을 다 써도 무방해요. 아까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자, 다시 주어일 때는 반드시 주격만 써야 돼요. 자, 근데 목적어일 때는 who 써도 되고 whom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고.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사라가 빠지고 남은 문장이 있죠. 지훈, met, 그 다음에 in the park this morning을 여기다 그대로 쭉 이어 붙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누가? 목적어인 사라가 강조가 되고, 그때 해석은 지훈이 만난 거, 공원에서 오늘 아침에 지훈이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사라였어. 이런 식으로 사라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in the park인 장소의 부사, 수식어를 강조해 볼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it was 다음에 강조어인 in the park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that을 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강조되는 말이 장소 표현일 때는 우리가 관계부사에서 배웠던 where를 여기다가 쓰셔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뺀 나머지 문장을 지훈, met, 사라, this morning을 그대로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훈이 사라를 오늘 아침에 만난 건 다름이 아니라 공원에서였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in the park가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 표현인 this morning을 강조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was this morning. 자, this morning이 강조됐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표현이 강조됐고, 우리가 시간의 관계부사인 이 that을 when으로 바꿔 써도 되고, 그 다음 in the park가 빠진, 아니 this morning이 빠진 나머지 문장인 지훈, met, 사라 in the park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의 의미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 지훈이 사라를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 만난 시간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이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이때 구문은 동사를 강조할 수 없다. 동사를 강조할 수 없다. 제가 아까 맨 앞에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동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강조한다. 그 말은 동사는 강조할 수 없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동사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이 동사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얘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동사 앞에 do나 does나 혹은 did를 붙여서 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건 이 do나 does나 did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동사는 시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의 모양을 써야 한다라는 요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it was met 이라는 동사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사를 강조하는 문장을 한번 우리가 직접 써볼게요. 자, 써보면 지훈은 원래 문장이 만났다죠. 만났다예요. 그러면 원래 문장이 지훈이 met이었잖아요. 그럼 met을 보고서 내가 do냐, does냐, did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훈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쓰고 싶은데 문제는 얘의 시제가 뭐였어요? 과거였죠. 과거니까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뭘 쓸 수밖에 없어요? 조동사 did를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조동사 did를 썼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met이라고는 쓰면 안 되고 동사 원형인 it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알아 in the park this morning 이렇게 쓰고 마침표를 찍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면서
동사를 강조하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해석은 뭐냐? 지훈이가 정말 사람을 만났어 라고 이 만났다라는 행위 자체를, 동사 자체를 강조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 마침표인데 뜬금없이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not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동사가 강조되는 문장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강조 구문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주어, 진주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독해 지문에서도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it is 혹은 it was와 that 사이에 강조되어 있는 말이 that 이하 절에서 주어, 목적어 혹은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은 여기에 강조되어 있는 김유나는 that 이하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빠져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강조된 대상은 so의 목적어인 김유나이다. 즉 해석을 해보면 내가 봤어요. 상점에서 어제 본 것은 다름 아니라 김유나야 라고 목적어인, 여기 있었던 목적어인 김유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강조 구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지만 it was와 that을 지우면, it was와 that을 지우고 그러면 남게 되는 문장을 서로 합쳤을 때 다시 문장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얘가 강조 구문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얘하고 얘를 지워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 있는 이 A 파트와 남아있는 B 파트를 합치면 다시 원래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원래 문장으로 문장이 성립을 할 때 얘는 이때 강조 구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강조 구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주어인 대절이 동사 부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긴 경우, 영어는 긴 걸 뒤로 보내잖아요. 이때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대절을 쓰는 구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it과 that 사이에 주로 형용사가 많이 오며 that 이하는 명사 전입으로 강조 구문과 달리 가주어의 that 이하는 명사 절이기 때문에 대절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선생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자, 얘가 바로 가주어 진주어인데, 자, 갑자기 it is true, 사실이래요. 그러면 얘는 궁금해져요. 뭐가? 라고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대절이 진주어예요. 진주어를 읽어보면 그가 에이미를 사랑한다. 그가 에이미를 사랑한다라는 명사절의 접속사 got이 되는 거죠. got. 그가 에이미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이야. 원래는 that서부터 에이미까지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강조 구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얘하고 얘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A, B를 합쳤을 때 문장이 성립을 안 해요. 왜 성립을 안 하냐? 이미 that 이하 he loves Amy가 이미 완전한 문장인데 거기에 true가 낑겨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A를 놓을 곳이 없다. A가 남아 돌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얘를 가주어, 진주어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옆에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이때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
구분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진짜 잘 써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it,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면 is, 과거면 was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띠리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문장이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판단하는 3단계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제일 핵심은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만약에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100%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됐나요? 자, 만약에 여기가 장소 또는 시간의 부사 표현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100% 얘는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얘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얘 자리에 뭐가 오냐? 명사가 왔을 때. 자, 명사가 왔을 때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명사가 왔을 때는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1단계 뭘 하냐? it, is나 was, that, 띠리리에서 1단계에서 뭘 하냐? 얘네를 지우는 거예요. 얘네를 지웁니다. 자, 그러면 2단계에서는 뭘 하냐면 2단계에서는 자, 요거를 지워놓으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데 A의 명사가 오는 경우잖아요. A의 명사가 오는 경우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 거냐? B를 보시는 거예요. B를 보는 거예요. B를.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A가 명사인 경우 자, 강조 구문인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B가 주어가 없거나 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겠죠. 왜냐면 잘 생각해 봐 얘들아. 여기에 주어나 목적어가 일로 갔으니까 여기에 명사가 있는 걸 거 아니야. 강조된 게 명사라고. 그러면 뒤에서 빠져서 온 게 명사 중에서는 주어,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B가 불완전하면 강조 구문이야 얘들아. 근데 B가 완전해. 자, 가주어 진주어는 B가 빠진 게 없이 완전해. 완전절이야.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그래서 B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고 조금 초딩틱하게 얘기를 하면 이건 그냥 들어. 자, A하고 B를 합쳤어. A 플러스 B를 합쳤더니 문장이 돼. 그러면 빠진 게 여기 있었던 게 빠진 거랑 다시 합쳤더니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강조 구문인 거고. 자, A하고 B를 합쳤더니 문장이 성립이 안 돼. 다시 말하면 A가 남아 돌아. A를 놓을 데가 없어. 남아서 A를 놓을 데가 없어. 그러면 걔는 가주어 진주어야. 이게 두 개 같은 말이야 얘들아. 두 개 같은 말이야. 이해했어? 자, 우리가 이제 강조 구문은 잘 판단을 하는데 가주어 진주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주어 진주어에서 여기에 명사가 오는 그런 경우를 한번 예문으로 써볼게. 자, it is a pity. 그럼 뭐예요? 자, 유감스럽다요. 뭐가 유감스럽냐? That you don't study
English. 너 영어로 공부를 안 해. With grass. 자, 그라스 선생님이랑 영어를 함께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건 참 유감스러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얘를 무시한 채로 얘네를 무시한 채로 자, 얘가 명사임을 확인했잖아요. 그랬을 때 B에 해당하는 A, B가 있을 때 B에 해당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죠. 얘가 문장이 성립을 한다고. 불완전하지 않고 You don't study English with grass. 자, 너는 영어 공부를 안 해, 그라스랑. 즉 완전하지. 그러니까 얘는 가주어 진주어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주어가 you가 없거나 목적어인 English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었다. 그러면 걔는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기회에 가주어,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완벽히 복습해 주십시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워주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정립을 하고 계속적 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먼저 봐주세요. 자,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이렇게 해서 이 문장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뒤로 관계 대명사 절이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배웠듯이 앞에 있는 명사인 즉 뭐라고 부르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이 명사를 관계 대명사절인 who서부터 teacher가 꾸며주고 있죠. 자,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는 품사를 효용사라고 불러야 되고, 그 다음 얘의 모양은 이 안에 who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she is 라는 주어 동사가 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와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효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걔는 접속사다라는 개념을 항상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명사로서 뭐의 역할? 뒷문장의 주어인 she의 역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문법 용어로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어를 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문법 용어로 명칭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 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건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적 용법은 그냥 일단 모양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냐? 이 앞에 컴마가 있어요. 이 앞에 컴마가 있습니다. 이 앞에 컴마가 있어요.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 없으면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컴마를 왜 찍냐? 저는 사실 이 계속적 용법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문법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굳이 문법 파트에서 이제 좀 빠져줬으면 하는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계속적 용법은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사실 이게 눈으로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스피킹, 말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듣는 상황에서는 이게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관계대명사인지를 사실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만 이제 눈으로 보는, 즉 독해를 할 때만 구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제가 뭐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방향성을 다 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또 시험에 나오니까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냥 배워주세요. 알겠어요? 자, 이 밑에 제가 필요한 말에 미리 밑줄을 쳐놨어요. 여러분들도 밑줄을 쳐주세요. 자, 컴마가 찍히게 되는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앞에 컴마가 찍히면서 그 찍혔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여기 선행사가 있잖아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선행사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자 선생님인 여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말이에요. 그 여동생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여동생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대한민국 문법 책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동생이 한 명뿐이라든가 일단 여기까지 끊어 읽으라는 거죠. 자, 나는 일단 여동생이 한 명이 있어. 근데 그 한 명 있는 여동생이 선생님이야 라고 여동생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선생님인 여동생을 한 명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여동생이 몇 명이 있는지는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여동생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네이티브한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영어를 캐나다에서 가르치시는 분한테 여쭤봤었는데 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어떻게 너는 그런 걸 생각을 했냐?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냐? 라고 오히려 저한테 막 되게 질문을 받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사실 네이티브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글을 읽을 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어학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문법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자, 여기까지 문장이 완료된 것이고, 그 다음, 이 바로 앞에 썼던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기능은 완전히 똑같아요. 얘도 접속사이자, 뭐의 역할? she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she의 역할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두 문장을 그대로 이어서 바꿔 쓴다라면 I have a sister, and she is a teacher 랑 같은 문맥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해석의 차이점도 이제 한번 체크해서 이해를 해보시고요. 됐나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특징. 자, 대개 문맥에 맞게 접속사 and, but, for, 도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자, 선생님, for가 접속사인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가 컴마 뒤에 for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오는 문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or를 전치사라고만 알고 있으시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렇게 생긴 for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뒤에 뭐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따라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접속사고 문법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걸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등위 접속사. 근데 지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때문이다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예문에 접속사 for가 쓰인 게 보이죠? 여기에 접속사 다음 뒤에 she is라는 주어 동사의 절이 와 있죠. 자, 앞으로 요 경우에 for를 만나시면 왜냐하면 띠리리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원래 예문을 먼저 보면요. They don't like Kathy. 자, 그들은요, 캐시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요, 컴마 찍고 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캐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캐시는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럼 and로 읽으면, 그리고 캐시는 정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면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봤더니, They don't like Cassie, for 접속사 she is not honest. 자, 왜냐하면요, 그녀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의 문맥으로 읽어주시는 게
앞뒤에 대한 캐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게 컴마가 찍혀 있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앞뒤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and 플러스 대명사, but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do, 즉 비록 뭐뭐일지라도 플러스 대명사로 해석을 해서 매끄럽게 읽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반대로 뒤집으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and, but, for, do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되는 용법들을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별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별 표시를 해주시고요.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컴마를 찍었는데 계속적 용법인데 that, 즉 얘가 관계대명사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컴마를 찍었는데 what이 나왔어. 즉 얘가 관계대명사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관대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얘가 컴마가 여기 없었어요. 자, Tom gave me this book. 탐은 나에게 이 책을 줬어요. 자,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내가 이미 읽은 책이야 라고 만약에 컴마가 없다라면 뒤를 봤더니 여기에 주어가 있고 동사인 had read라는 동사가 있는데 무엇을 이미 읽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컴마 뒤에 있는 계속적 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생략하게 되면 틀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라는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컴마 뒤에 that 쓰는 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컴마 뒤에 that, 컴마 뒤에 what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which는 자 다른 애는 안 돼요. 컴마 which는 자 이렇게 표시할까? 컴마 which는 앞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자, 이걸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누구만 가능하냐? 얘만 가능해요. which만 가능합니다. 컴마 which만. 자,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의 일부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건 컴마 which만 가능해요. 컴마 which. 원래 우리가 보통 선행사를 하면 보통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컴마 which는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예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He won the prize. 그가 그 상을 얻어냈어요. 즉 우승상을 받은 거겠죠. 자, 근데 그것은 greatly 크게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의 부모님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상이 기쁘게 만들었다 부모님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상 자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즉 내 자식이 상을 탔다라는 것 자체가 기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컴마 which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도 받을 수 있지만 문장 전체나 문장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앞에 예문, 그러니까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는 말했대요. 뭘 말했냐? He had lost his wallet. 그가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얘를 받았다면 얘가 얘이라면 말이 안 되죠. 지갑은 거짓말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갑은 거짓말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which가 받아주는 말은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거나 아니면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앞문장 전체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컴마 which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동사에 얘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수일치, 즉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의 일부이거나 앞문장의 전체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취급을 해줘야 되죠?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죠.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 없는 개념이니까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 S가 있었어도 원래 지갑들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여기 S니까 여기 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또 시험 문제로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중학교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정리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우리는 그냥 계속적 용법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적 용법은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컴마로 구분해준다. 그 다음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컴마 뒤에는 that을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마 what도 안 된다. 추가로 안 된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는 생략을 할 수 없다. 뭐 당연히 주격은 원래부터 안 됐고 소유격도 원래부터 안 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도 생략을 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and 플러스 대명사, verb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뭐 do 플러스 대명사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중등 내신을 통해 고등 내신 수능의 토대를 마련하는 완벽 본문학습. 자, 이번 강의는 중3 미래엔 레슨 2 Timeless Tales of Girls and Heroes 입니다. 자, 본문 제목은요 Treasures for Three Girls입니다. 자, treasure 하면 이제 보물인 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 전체 제목에 여기서 timeless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거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신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timeless는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의어 표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나온다를 떠나서 이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계속 만나게 돼요. 그래서 eternal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permanent, 이 표현 정말 많이 나옵니다. permanent.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봤던 표현 everlasting이라는 표현 정도까지는 좀 어휘를 확장시켜서 챙겨주세요. 알겠죠? 뭔가 영원한, 불멸의, 불후의 뭐 이런 표현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3명의 신들을 위한 선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일단 소개를 하고 있어요. Important Norse Gods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르스라는 것은 이제 저기 북유럽 지방, 노르웨이 지방,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지방 쪽을 가리키는, 그래서 중요한, 자, 북유럽에 있는 신들을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된 신이 누구냐? 오딘입니다. 오딘이라는 것은요 하고 컴마 찍고 후 하고 나왔어요. 자, 일단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건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왜? 여기 is라는 동사에 주어가 없으니까. 자, 근데 얘가 지금 컴마가 찍어서 나와 있죠. 자, 이거의 주령문법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를 뭐 해준다? 부연 설명해준다. 연결사로 따지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 in addition 정도의 느낌이죠. 자, 오디네라가 있는데요. 게다가 오디는요, 뭐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오딘은요, 오딘이 주어였죠. 그래서 오딘이 주어인데
그 오딘에 대한 동사는 여기에 있었던 거죠. 포기했어요. 자신의 눈을요. 자, 왜 포기했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눈을 포기한 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이 오딘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딘은요, the highest god래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즉 가장 높은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플러스 est 최상급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오딘에 대한 정보 두 개를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신들의 지위 중에서 가장 높다. 두 번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포기한 신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소개되는 신은 토르입니다. 자, 토르는요, 오딘의 아들이면서, 자, 엔드가 병렬 구조로 아들이면서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모든 신들 중에서 이렇게 병렬되어 있죠. 고어가 하나, 가 둘 병렬돼 있어요. 그래서 토르의 정보는 두 개, 오딘의 아들이자 힘이 가장 세대요. 자, 역시 더 플러스 최상급 est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of 뒤에서는 자,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all 이렇게 여러분들 뭐 가즈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세.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pray라는 세 번째 신이 소개가 되고 있고, 역시 이과의 준용 문법, 일단 컴마 찍었으니까 계속적 용법 이거 보이고요. 그 다음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너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그러면 네가 fray라는 애를 부연 설명해 주겠구나. 부연 설명이 어디였냐? 여기까지였고, fray가 주어. 동사는 control, 통제합니다. 뭐를요? 날씨를 통제하는 신이에요. 자, 근데 부연 설명했을 때 프레이는 신이긴 신인데 뭐의 신이냐? harvest 뭐예요? 수확의 신입니다. 수확의 신이에요. 그래서 날씨를 통제하는, 지배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관계 대명사인 관계 대명사와 달리 이 컴마 후는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해준다고 그랬고, 그 부연 설명을 해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고 배웠죠? 자, 문법에서 제가 이미 다 수업을 해드렸지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and 그 다음에 이 is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딘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 he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죠? 오딘이 남자겠죠? 그죠? 자, 그 다음 pray 역시 and 뭐 he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근데 마지막에 소개되는 로키라는, 여러분들 어벤져스에 보면 토르도 나오고 로키도 나오잖아요. 토르의 캐릭터, 로키의 캐릭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로키는요, 자, 신입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자리에 컴마 없이 후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벌써 느껴지는 거죠. 너 관계대명사구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행사인 god를 꾸며주는 효용사절로 쓰였구나. 한정적 용법으로 선행사인 god를 꾸며주는 효용사의 역할. 자, 근데 얘는 접속사 관계대명사인데, 자, 뒤에 주어가, 뒤에 동사가 있고 주어가 빠져 있는,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근데 god가 자, god라고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주관대 뒤에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s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단수 동사가 쓰여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봐왔던 계속적 용법이 아닌 한정적 용법이니까 신은 신인데 play tricks on others 하는 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play tricks on 띠리리. 자, 이것도 어휘를 확장을 해보면 play trick 하면 뭐 속임수 같은 거잖아요. 자, 어디에 대고 속임수를 부리다 이런 표현인데, 얘는 한마디로 그냥 속이는 거잖아. 속이다, 장난치다, 기만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속이다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deceive라는 단어죠. deceive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는 이 others는 당연히 의미가 other
Gods를 받아주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다른 신들을 속이는 한 명의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문법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정요법으로 이렇게 앞에 선행사를 꾸며줄 때는 또 속이는 신이 또 어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로키라는 애가 다른 신을 속이는 그러한 신이에요 라고 꾸며주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토르가요. walk 일어났어요. wake의 과거 시제죠. 자, 그리고요 알아차렸어요. 자, 무엇을 기대했는데 immediately라는 부사 즉시 알아차렸어요. 자,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인 something을 만난 것 같았는데 something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보여요. 그러면 노우에 대한 목적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 노우에 대한 목적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죠. 왜요? 동사가 이렇게 아무런 장치 없이 늘어나서 연결될 수는 없죠. 즉, 여러분들이 뭘 느끼셨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명사절의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토르는 일어나서 즉시 알아차렸어요. 뭐를요? 이 네모칸을요. Something was wrong.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His wife's beautiful golden hair. 자, 여기까지가 주어였네요. 그의 와이프의 아름다운 황금빛 헤어까지가 주어였던 거죠. 머리카락이 was gone. 사라져버렸어요. 자, 한 단어로 하면 disappeared 정도의 느낌이죠. 사라져버렸어요. 그는요, 즉, 토르는요, knew, 알았어요. 단지 로키가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구조로 로키가 주어로 보이고 could do가 동사로 보여요. 즉, 알아차린 것의 덩어리가 이렇게 커다란 절덩어리로 보인다. 역시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왜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어떻게 그냥 연결되어 있냐. 똑같은 문법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여기에 명사절의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었기 때문에 절대 접속사 없이 동사의 개수는 늘어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로키만이 그러한 짓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어순으로 많이 외웠던 뭐 such, 나 형, 명, 그다음에 뒤에 뭐 주어 동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요. 형용주동 이거를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거랑 이제 똑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so, 형, 명, 주동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를 막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얘는 뭐 그러한 끔찍한 짓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애고, 그 다음에 뭐 테러블은 여기서 지금 뭐 끔찍한, 테러픽이라는 단어랑 헷갈리면 안 되죠. 테러픽은 되게 좋은 말이죠. 그죠? 뭐 좋은, 멋진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로키가 그러한 끔찍한 것을 할 수 있다. 단지 로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문장. 토르는 곧 차단했어요. 누구를요? 로키를 차단했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데 그 뒤에 컴마 찍고 부연 설명하는 접속사인 관계대명사 who가 보입니다. 자, 뒤에 동사가 있고 여기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역시 이번에도 해석정용법,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에 대한 부연 설명, 즉 로키를 찾긴 찾았는데 그 로키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건, 근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던 중이었냐? was drinking, 과거 진행형, at home, 집에서 술 한잔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who는 여기에는 이 who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and h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훔쳐가 놓고 집에서 여유롭게 술을 마시고 있는 역시 로키답죠.
자, 가볼게요. You had better undo.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had better라는 had better. 한국말로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조동사이고, 조동사 다음엔 당연히 이제 동사 원형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동사 원형으로 undo가 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 한국 사람이 그 뉘앙스를 대표적으로 잘못 캐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동사가 had better예요. had better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뭐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부드러운 말로 착각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should라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 should보다도 명령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표현이에요. 좀 센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had better는 너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아,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런 정도의 약간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좀 명령의 강도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you had better undo. 자, 이 undo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 했던 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죠. 원래대로 돌려놓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얘는 지금 명령을 내는 거야. 야, 너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좋아, 안 하면 너 죽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일과에서 주정문법으로 배웠던 관계대명사 왓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you가 주어, had better undo가 동사, 그 다음에 이 네모칸이 목적어로 와 있는 거죠. 그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로 지금 일과에서 배웠던 관대 what이 나와 있어요.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없죠, 그죠? 그래서 앞에도 불완전하고 뒤에도 불완전해요. you did에 대한 목적어가 안 보이는 거, 네가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목적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얘는 것으로 해석되는, 네가 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얘를 그냥 일반 명사절의 접속사인 뒤에가 완전한 that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여기에 or이라는 이 접속사는 또는이 아니라 앞에서 지금 제가 아까 had better에 어떤 명령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조동사라고 했잖아요. 즉 명령문 뒤에 or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으로 읽어줘야 되죠. 그죠? 너 그렇지 않으면 will be sorry, 뭐 유감스럽게 될 거야, 너 큰일 날 거야, 뭐 이렇게 겁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be sorry는 굳이 얘기를 한다면 regret 정도의 느낌, 너 후회하게 될 걸,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약간 협박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토르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화가 나서 말했어요. 누구한테요? 로키한테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 따옴표를 토르가 말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로키 was scared 하고 나왔습니다. 자, 로키가 겁을 준 걸까요? 토르에 의해서 겁을 먹은 걸까요? 당한 거겠죠. scared가 돼야지. 그래서 능동의 ing인 scaring을 잘못 쓰시면 안 되고, 뭐 여러분들이 겁먹은으로 많이 알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frightened가 있죠. frightened 역시 비슷한 문맥으로 같은 표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는 약속했어요. 그는 당연히 럭키가 되겠죠. 럭키가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약속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 that은 뭐가 가능해요?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하죠. 그리고 해석은 뭐로 돼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자, 볼게요. He would get golden hair. 자, 그가, 즉 로키가 would get, 얻어오겠다. 자, 동사가 나왔죠. 동사가 뭐를요? 그 황금 머리카락을 얻어오겠다. 자, 누굴 위해서? 토르의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황금 머리를 되찾아올게 라는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뒤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하죠. 왜? 명사절의 접속사니까. 얘도 것이었고 얘도 것이지만 뒤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완전하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얘를 반대로 또 what으로 착각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첫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들어오기 전에요. 자, 기출문제에서 지칭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왔던 단락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단락에 보면 대명사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정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라는 언어가 이 반복 표현을 정말 병적으로 싫어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대명사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으면 이것저것 그것을 읽으면 전혀 영어의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읽을 때 모든 대명사는 항상 습관적으로 원래 지칭했던 명사를 끌고 와서 바꿔서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즉 여기 공부하실 때 대명사들 반드시 얘가 he가 누군지 that이 뭔지 they가 뭔지 그런 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로키는 알았습니다. Only the sons of 자, 이발디 could. 자, 여기에 또 주어 could make 만들 수 있다 동사 보이죠? 즉 안 거에 대한 목적으로 뒤에 커다란 덩어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자, 계속 빈번하게 되풀이되는 문법인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돼서 목적어가 되고 있죠. 삼형식 구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키는 이만큼을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단지 아들들, 자, 이발디의 아들들이 could make 만들 수 있다 뭐를 fine 뭔가 정교한 그러한 골든 헤어 황금빛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 fine이 나온 길에 어휘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fine 하면은 여러분들 형용사로 많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 좋은이라는 뜻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지문에서는 얘가 좋은이라는 뜻이 아니었죠. 얘는 고운, 그죠? 뭐 섬세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fine salt 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게 좋은 소금이 아니라 고운 소금이죠. 굵은 소금이 아니라 고운 소금을 얘기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ine이 뜬금없이 명사로 벌금이란 뜻이 있어요. 다음 동사일 때 벌금을 매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fine의 어휘 확장을 확실하게 해두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장. He went to them and said. 자, he는 당연히 로키겠죠? 자, he는 로키고, 그 다음에 them은 누구예요? 얘네가 되겠죠? 이발, sons of 이발디즈가 되겠죠? 자, 지칭 출연 주의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여러 명이니까 얘를 뭐, 힘이라든가, 뭐, 이렇게 잘못 쓰면 안 되겠죠? 그들한테 가서, 그리고 말했어요. 뭘? 이 따옴표를 말했대요. 따옴표를 한번 볼까요? I heard. 난 들었다. 자, Brock and his brothers가 the finest smiths다. 자, 역시 이번에도 들었는지, 뭘 들었는지 해당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브록과 갑자기 뜬금없이 싸움을 거는 것 같아요. 자, 브록과 그의 형제가 are the finest smiths다. 자, 가장 정교한, 여기 나와있던 가장 정교한 최상급 더 플러스 최상급이 돼 있네요. 그러한 스미스 하면 뭐야? 대장장이를 얘기하는 거죠. 얘네가 가장 정교한 대장장이다. 니네가 아니라 얘네가 그래. Is that true? 그게 사실이냐? 이때 이 대시 가리키는 건 이 네모칸이겠죠? 이 네모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대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죠? 니네가 아니라 얘네가 가장 정교한 대장장이라는 게 사실이야? 약간 이제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요. 로키가 영리하게. No,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 하고 당연히 이발디의 아들들은 우리가 짱이야!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죠? reply. 여기서 나와 있는 이 reply는 우리가 알고 있는 answer랑 같은 표현이죠.
answered랑 같은 표현이겠죠. 대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과의 주령 문법인 이때 강조구문 미리 형광펜 표시를 해놨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할게요. 자, 이때 강조구문이죠. 근데 강조로 지금 여기에 주어이자 원래 문장에 사람이 나와 있고, 그래서 얘가 지금 후로 바뀌어 있는 거죠. 얘는 원래는 이때 강조 구문이었던 거죠. 원래 문장은 We are the finest Smiths였죠. 우리가 가장 정교한 그러한 대장장이야. 근데 강조에서 다름 아니라 우리야. 우리가 가장 정교한 대장장이야. 라고 the sons of 이발디가, 즉 이발디의 아들들이 대답했다. They are making 3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said Loki. 자, 로키가 말하기를 걔네들이 지금 3개의 보물을 만들고 있어. 오딘하고 토르하고 프레이를 위해서. 그러면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누굴까요? 자, 제가 지칭 추론 주의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데이는 누굴까요? 그쵸, 얘네들이었던 거죠. 야, 걔네들 듣자 하니까 이 신들을 위한 지금 보물을 만들고 있는 중이래. 자, 현재 진행형 이 ing는 현재 분사 ing겠죠? 그죠? 현재 분사 ing. 야, 걔네 만들고 있대 라고 이제 로키가 또 얘기했습니다. Do you think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 너 걔네들 거보다 더 좋은 보물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제 로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을 거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U는 그럼 또 누굴까요? 이 U는 당연히 얘가 되겠죠.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 되겠죠. 너희들이었던 거죠. 그죠? 너희들 생각해. Do you think? 그 다음에 여기 또 think에 대한 목적으로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think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던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너 생각해 이 네모칸을, 즉 네가가 아니라 너희들이 얘네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can make 만들 수 있다 보물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better than 비교급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eirs는 뭘까요? theirs는 뭘까요? 그들의 보물보다 더 좋은 보물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얘네가 되겠죠. 그죠? 얘네. 그러면 얘를 구체적으로 풀어 쓴다라면 Brock and his brother. 그 다음에 Z의 어퍼스트로피 S 들어가야 되겠죠? Z의 treasure. Z가 되겠죠. 이건 복수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 자, 지칭 추론 주의해 주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Of course we can. 물론이죠. 하고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면 이번에 있는 이 그들은 또 누구야? 이 그들은 역시 또 누구예요? 얘가 되겠죠. 이발디의 아들들이 대답했다. 됐어요. 자, 대명사 잘 따라오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Okay, then you should also make 3 treasures for them. 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 너희들은 또 누구예요? 얘네죠. 그죠? 즉 이발디의 아들들인 너희들은요, should 또한 make 만들어야 돼요. 3개의 보물을요, for them 그들을 위한. 자, 이제 그들은 또 누구야? 얘네는 얘겠죠. 그죠? 엄청 복잡하죠. 그 3명의 신들을 위한. 너희들도 쟤네도 3개 만들고 있으니까 니네도 3개 만들어. 이 신들을 위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됐어요? 하고 로키가 말했다. The gods, 그 신들은, 즉 이 3명의 그 신들은 will decide, 결정할 거야. 자, 뭐에 대해서? on the best treasure. 자, 역시 더 플러스 최상급 보이죠? 최고의 것을 결정할 거야. 우리가 그냥 decide 하면 뒤에 목적어를 그냥 바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on이 나올 때는 어떤 특정 분야를 한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about은 뭔가 그 분야가 상당히 이렇게 뭉뚱그려서 넓은 걸 가리키고, on은 아주 특정하게 지칭해서 딱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할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on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별 표시까지는 아닌데 on이 왜 있냐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자, 신들은 결정할 거야. 이 분야에 대해서, 즉 최고의 보물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두 팀이 붙게 됐어요. 자, 이발디의 아들과 그 다음에 브록과 브록의 형제의 이제 두 팀이 붙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선물이 6개나 나오겠네요. 이게 다 로키가 그린 픽처가 되겠죠. 자, 가볼게요. 로키는 또한 말했어요. 자, 그들에게 뭐를 대절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구야? 이 그들은 이발디의 아들들이 되겠죠. 자, 뭘 끌고 와야지 좀 오늘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 이발디의 아들들, 한글이랑 영어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뭐 가능해요? 생략 가능하죠. 그죠? 4형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키는 그들에게 말했다. One of the treasures had to be golden hair. 자, 그 보물들 중에 하나. 자, one of 복수명사 와야 되죠. 그죠? 하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 보물들 중에 한 개는 had to be 되어야만 한다. 황금 머리카락이 왜 안 그러면 토르한테 맞아 죽으니까. 자, 그들은 갔어요. to work 즉각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일하러 갔습니다. 로키는 그리고 나서 갔어요. 자, 브록과 그의 형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 이제 이발디의 아들들한테 작업을 걸었고 이제 이놈들한테도 가서 작업을 똑같이 걸어야지 하고 간 거겠죠. 됐나요? 자, 가서 하자. 뭐라고 얘기하냐? 이발디의 아들들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야. 똑같이 작업을 걸겠죠. 현재 진행형. 자, 쟤네 3개 보물 만들고 있어. 자, 누굴 위해서? 올딘하고 토로하고 프레하고 얘네를 위해서 하고 로키가 말했어. 그래 놓고 이제 또 이번에는 얘네를 빡치게 하는 거죠. I bet that. 나는 데디아를 확신해. 나 데디아에 내기 걸 거야. 그러면 이 I bet은 bet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I'm sure, I'm certain 그런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죠? 나 확신해. 뭐를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확신해. 그러면 이번에도 지겹다 야. 너무 똑같은 게 계속 나와서 자, 명사절 접속사인 대시 생략 가능하겠죠. 자, 뒤에 또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주어동사 나와야 되겠죠. You can never make. 너는 결코 만들 수 없어. 보물을. 자, 어떤 보물이야? 정교한 보물. 자, 근데 원급 비교가 들어가서 뭐뭐만큼 그들의 보물만큼 정교한 거. 이미 그것의 보물은 누구야? 지금 약 올리는 게 브록이니까 얘네는 누가 돼? 그러면 이발디스 아들들의 보물을 드리겠죠. 그러면 얘를 이발디스 sons의 보물들이니까 여기 어포스트로피 빼먹으면 안 되겠죠? treasures. 자, 여기 지칭처럼 주의해줘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s 원급 비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자, 요 문장 좀 이렇게 영작도 한번 주의를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기를 걸겠어. 나는 확신해, 장담해, 대이야를. 너는 결코 만들 수 없어 보물들을. 자, 정교한 보물들. 뭐만큼? 이발디 아들들의 보물들만큼 정교한 보물. 됐습니까? 자, 그 말을 들었으니까 브록은 당연히 빡쳤겠죠. became angry 됐습니다. 자, and 그리고 accepted 받아들였습니다. 뭐를요?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2형식과 3형식이 and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와 그의 형제는 produce 만들어냈습니다. 3 treasures. 자, 보물들을요. 자, 그들 자신의, 그러니까 여기 오은 다음에는 treasures가 굳이
반복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들 자신들만의 그들 고유의, 즉 한마디로 걔네들이 직접 만든 본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프로듀스는 뭐 메이드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로키가 양쪽에다가 지금 장난질을 걸어서 얘도 만들게 하고 얘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한테 야 쟤네가 더 잘해 얘네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야구를 올리면서 이제 앞에 나왔던 플레이 트릭스 온의 캐릭터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본문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단락이 결론 단락인데 제일 좀 길어요. 드디어 이 스토리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키는요, 갔어요. 왜 갔냐? to see, 보려고 갔습니다. 세 명의 god를, 신들을. 자, 선물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보물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with all the treasures, 그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갔대요. 자, 근데, 로키만 간 게 아니라, 브룩도 같이 갔어요. came along. 자, along은 우리가 이거는 together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좀 공정하지 않은데 이발디 아들하고 브룩하고 대결하는 건데 얘만 같이 가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쨌든 같이 갔대요. 럭키는 showed 보여줬습니다. 자, 그들을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보물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보여준 보물은 브룩 얘네가 만든 게 아니라 이발디의 아들이 만들어낸 보물들을 보여준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댐은 트리가드가 되겠죠. 그죠? The first treasure. 자, 얘네가 만든 보물의 첫 번째 순서니까 first가 나왔죠. 첫 번째는 자, for Odin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또 이거의 주력 문법인 컴마 찍고 who라는 계속적 용법에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죠. 여기에 주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은 이후는 and he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딘은요. 자, 오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had only one eye. 자, 눈 한쪽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앞에서도 설명했었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희생했던 그런 캐릭터가 오딘이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부연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벤져스에서 보면 토르가 이제 눈 한쪽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토르가 이제 오딘의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징성 있게 투영시켜서 영화에 반영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자, 참고로 뭐 앞에서 제가 문법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컴마 뒤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컴마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It was a spear that never missed its target입니다. 자, 이때 이 it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를 헷갈리기 쉬운 게 이때 강조구문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때의 it은 앞에 나왔던 the first treasure를 받아주는 지시대명사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애가 아니라 지칭이 됩니다. 그러면 이 that은 뭐냐? 관계대명사가 돼서 선행사인 spear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예요. 즉, 첫 번째 보물은 뭐였습니까? was spear, 창이었습니다. 창은 창인데 어떤 창이라고요? that, 주격, 관계대명사, never missed. 자, 놓치지 않는 그것의 목표물을 절대 놓치지 않는 무조건 던지면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창이었대요. 첫 번째 첫 번째 보물은. 자, 그러면 이 선행사가 spear 창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that은 사물을 가리키면서 주격인 what로 바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알겠죠? 이런 구조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물로 가볼게요. The second treasure. 두 번째 보물은요, was a big ship. 커다란 배였고요. 자, 근데요, 그 배는요, 하고 이번에도 얘랑 똑같은 구조죠. 주격, 관계, 대명사고, 당연히 which로 바꿨을 수 있겠죠. could turn into. 자, turn into 하면
뭐뭐로 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도 모르는 학생들 꽤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어휘 turn into 뭐뭐로 변하다라는 turn into라는 어휘 제대로 좀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could turn into 변할 수 있는 뭐로 한 조각의 piece piece of cloth니까 얘는 이제 천이죠. 한 조각의 천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배를 두 번째 보물로 줬어요. 자, 이제 클로스가 천이잖아요. 근데 천은 이제 헝겊 같은 건데 우리가 그 물질 명사로 걔를 뭐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때 배우나요? 그런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를 세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단위 명사를 앞에다 활용하죠. 그래서 a piece of cloth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자, 두 번째는 it was for prey. 자, 이제는 세 번째는 for prey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it을 굳이 다르게 바꿔 쓴다라면 the third treasure가 되겠죠. 됐나요? 자, 는 prey를 위한 거였고요. the third treasure는요 was 미안. 선생님이 미쳤나봐요. 자, 이 it은 얘를 받는 거였죠. 자, 그건 두 번째 선물이었고, 그 두 번째 선물은, 자, 한 조각의 천으로 변할 수 있는 배였는데, 그것은 프레이를 위한 거였고, 드디어 the third treasure, 세 번째 선물은 누굴 위한 거였다? 토르를 위한 거였다. 자, 토르를 위한 선물은 다 여러분들 예측되시죠? 바로 황금 머리카락이겠죠. 로키는 showed, 보여줬습니다. 토르를 보여준 게 아니라, 토르에게 이것, 을 보여줬다. 그래서 여기가 직접 목적어가 나와 있죠. 자, flowing 하면은 이제 흐르는 황금색의 머리카락. 그래서 여기에서 이 ing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사를 헤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분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흘러내리는 황금색의 그러한 머리카락을 보여줬다. 자, 근데 그건 누굴 위한 거야? For his wife. his는 당연히 토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르의가 되겠죠. 토르의 와이프를 위한 황금색 머리카락을 보여줬어요. 자, 토르는요, 풋 났대요. 풋 과거 시제이 되겠죠. 뭐를요? 그 머리카락을 put A on B죠. A를 B 위에 올려두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머리카락을 와이프의 머리 위에 올려놨고요. and 그리고 그것은 즉 root, 그러니까 take root 하면 뿌리를 내렸다. 뿌리 내리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became 되었다. 진짜 머리카락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it이 가리키는 건 올려둔 그 머리카락이 되겠죠. the hair 얘가 되겠죠. 이해됐죠? 뭐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보면 가발을 썼는데 그 가발이 자동으로 자기 머리가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발디의 아들들의 선물 3개를 다 받았어요. 첫 번째는 오디를 위한 창이었고, 두 번째는 자 프레이를 위한 천으로 변하는 그런 배였고, 그 다음에 토르의 구체적이면 토르의 와이프를 위한 황금빛깔 머리였죠. 자, 이번에는 it was now Brooke's turn입니다. 이때 turn은 얘들아 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turn은 명사로 차례, 순서라는 뜻이죠. 그 뒤에 to 부정사가 이 명사인 turn을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신들에게 그의 선물들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여줄 그런 표현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쇼가 보여주다 신들을이 아니라 신들에게 그의 선물을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자, 이번은 이제는 부르의 차례였습니다. 부르의 차례였습니다. 어떤 차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자, 가끔씩 수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는 이 25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 요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문법적인 그러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지식? 뭐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갖고 있는 선생님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얘는 가리키는 게 없어요. 비인칭 주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인칭 주어하면 뭐 날짜, 뭐 시간, 거리, 명암 뭐 이런 거 등등등을 가르치는데, 비인칭 주어에서 어떤 특정한 걸 가르칠 없이 그냥 그 자체의 상황,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시츄에이션 같은 거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받아주는 그러한 비인칭 주어의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인칭 주어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학생한테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의 그런 게 있어? 정도로 뭐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he gave Odin a gold arm ring. 자, he는 당연히 그러게 되겠죠. 그죠? 그가 줬어요. 올딘을 준 게 아니라 올딘에게 황금 팔링을 줬대요. 즉 반지는 아니겠죠. 이 팔뚝에 끼는 그런 팔찌를 준 거겠죠. 자, 근데 그 팔찌가 만들어낸다. 자, 8개 더 만들어내. 팔찌를. 매 9번째 밤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대은 마침표를 찍어도 여기다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데 지금 뒤에 대절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꾸며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관계 대명사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게 바로 보이죠. 왜요? 여기 동사로 시작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관계 대명사니까 접속사였겠죠. 그러니까 동사가 늘어났고, 그죠? 그다음 얘는 선행사가 팔찌니까 사물이니까 뭐로 바꿔 써도 돼요? which로 바꿔 써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가볼게요. 만들어내는 팔찌. 자, 뭐를 만들어내냐? 8개의 더 많은 팔찌를 만들어내요. 자, 근데 언제 만들어내냐? Every ninth night. 자, 매 9번째 밤. 즉, 하나 만들어줬으면 그 만들어준 거 다음에 9밤이 지나고 나면 또 8개가 또 생긴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에서 여기가 허수로 쓰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매 뭐뭐하다 할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브룩은 그리고 나서 자, 오딘한테는 매 9번째마다 또 8개의 팔찌가 더 생기는 팔찌를 줬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에게는 돼지를 줬대요. 여기서 조금 저는 빵 터졌는데 뭔 대장장이가 돼지를 만들어줘. 돼지 뭐 신도 아니고 아무리 좀 이게 신화 북유럽 신화에 관련된 얘기지만 조금 너무 허무맹랑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자 프레이라는 가드에게는 돼지를 한 마리 만들어 줬어요. 자 근데 그것은요 could fall 잡아당길 수 있었습니다.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it은 당연히 돼지가 되겠죠. 자, 뭘 잡아당기냐? 그의 마차, 그 fairy라는 신의 마차를 어떻게 잡아당겨요? The faster than. 자, 비교급이 나와 있죠. 더 빠르게 잡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자, 뭐보다 any horse, 그 어떠한 다른 말보다, 그러니까 얘가 가장 빨리,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가장 빨리 잡아당길 수 있었다. 즉, 마차를 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어떤 말이 아니라 말들 하고 싶잖아. s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ny 그다음에 여기 other가 생각되는 건데 any other 단수 명사를 쓰죠. 단수 명사를 쓰죠. 알겠어요? 만약에 이 any 대신에 all이었다면 all the other 복수 명사 all이었다면 복수 명사가 가능한데 얘가 n이어서 여기에 단수 명사를 쓴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Toro, said Brooke. 브록이 말하기를 자, 나의 세 번째 보물은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토르 C 이렇게 된 거죠. This is the hammer. 자, Mjolnir. 자, Mjolnir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망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얘는요, 망치 뮤널입니다. 자, 망치인데, 망치 따위에게 이름까지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컴마 뒤에 보이죠? 배속정용법. 그 다음에 무슨 격인지 볼까요? 뒤에 봤더니, 주어는 보이는데, 네가 좋아할, 뭘 좋아해? 목적어 빠져있죠.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지만 얘는 지금 계속적 용법이어서 얘를 절대 생략을 하시면 안 되겠죠? 컴마 뒤에 또 대도 계속적 용법에는 됐어도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으면은 어떻게 바꿨을 수 있을까요? 자, 얘는 뭐였을까요? And you will love it이었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what는 and와 it을, 즉 이 망치 뮬니르를 받아줬던 and it이 합쳐진 말이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if라는 조건의 접속사가 먼저 나와있죠. If you throw it, 네가 만약에 그것을 던지면, 즉 그것은 망치가 되겠죠. 그러면 it will always come back. 자, 항상 너에게 돌아와. 자, 여러분들 이미지가 팍 그려지죠. 누구 덕택에? 어벤져스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여기에 시주부라는 문법 적용된 거 보이나요? 시간이나 조건에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 줘야 되죠. 즉 여기에 지금 현재 시제가 쓰여 있다라는 거. 왜? 얘가 조건의 의미니까. 그래서 얘를 will throw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던질 때마다 자, 너에게 되돌아와. 자, 그 다음에 moreover 게다가 연결사. 자, 연결사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접속사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부사입니다. 부사.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동의어 in addition. 그 다음 한 단어짜리 뭐 besides 여기 s 빼먹으면 안 되고요. besides 그 다음에 뭐 furthermore 이런 정도까지 동의어로 챙겨주시고요. 자, 게다가 nothing 그 어떤 것도 can never. 자, 주어 자리에 부정어가 오면 동사를 부정하게 읽어주셔야지 한국말로 번역이 되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결코 그것을 망가뜨릴 수 없다, 깨트릴 수 없다, 망치를 부실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그런 물건이 되는 거겠죠. 자, 가볼게요. 자, it was an easy decision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자, 이때 it은 자, 가주어고 딱 봤더니 뒤에는 to 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즉, 쉬운 결정이었는데 쉬운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뭐가? 자, 이겨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주어를 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고 해석은 띠리리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고르는 거. 가장 좋은 보물을, 가장 최고의 보물을 고르는 것. 더 플러스 최상급. 고르는 것은 was an easy decision. 쉬운 결정이었어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뮬니르였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망치였대요. 자, 역시 또 이가의 준용 문법인 이때 강조 구문이 나와 있죠. 자, 사물인 미올리를 강조하니까 얘는 뭐로 바꿔 써도 돼요? which로 바꿔 써도 되겠죠. 그죠? 자, 이 강조는 원래 문장에서 뭐였을까요? The three gods liked. 가장 많이 좋아한. 자, 세 명의 신이 가장 많이 좋아한 것은 망치였다라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이때 사이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이때 강조 구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굳이 이제 강조하게 읽어보면 그 세 명의 신이 가장 좋아한 건 다름 아니라 망치 뮤올니르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강조 구문 알겠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서 문법 수업 들었던 거 잘 이해 안 되시면 반드시 다시 들어보시고 복습해 보시고요. 자, 가볼게요. They thought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 망치가 would protect 보호해 줄 거라고요. 뜬금없이 동사 늘어났죠. 자, 어우 지겨워.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 대세에 의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됐나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 망치가 보호해줄 거다. 누구를? 신을. 누구로부터? 그들의 적으로부터. Protect A from B죠.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해주다. 이런 표현이죠. Protect. Protect. 그래서 뭐 세이브 정도의 느낌? 지켜주는 거죠. 응? 지켜주는 거. 참고로 프로테스트랑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S가 있는 프로테스트는 뭔가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보호하다라는 뜻이고, 우리 혼동어휘 헷갈리지 마시고. 자, Brooke and his brother said Odin are the best, the better smith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딘이 말하기를 브룩과 그의 형제가 더 나은 대장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이제 가끔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얘 최상급 아니고 비교급인데 왜 더 들어가 있나요? 뭐 질문은 좋은데 질문은 나쁘지 않아요. 질문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에는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굳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비교급의 대상이 명백하게 어떠한 이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2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을 때 비교급에도 덜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발디의 그 대장장이의 솜씨와 이 브룩과 그의 동생의 대장장이의 솜씨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비트윈 투 같은 느낌이죠. 이 둘 사이에 더 나은 건 그래서 딱 지정되는 한정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비교급임에도 불구하고 덜을 쓴 건데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중학교 학생인데 그 정도까지 고난도 문법을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선생이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자,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 왔어요. 자, 브룩은 증명해냈어요. 자, 뭐를요? that 이하를 로키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증명해냈다. 아우 지겨워. 그러면 얘는 생략 가능하겠죠? 그리고 세 명의 신은 오딘과 토르와 프레이는요 had 가졌습니다. precious 한 treasure 소중한 보물을 가졌습니다. precious 소중한 뭐 여러분들 다 아는 표현이죠. 그죠? 뭐예요? valuable 뭐 priceless 자 가격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뭐 그러한 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토르의 망치에 대한 그런 기원 같은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결국에는 로키의 장난에 의해서 로키의 어떻게 보면 장난에 의해서 이 망치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그러한 북유럽의 신화였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